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여러분 안녕? 자, 한국사 깡패반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제가 17년 1차 시험 치르기 전에 한국사 깡패반이라는 타이틀로 한국사 관리반, 특히 경찰 한국사죠. 당연히 경찰에서 한국사의 중요성은 뭐 제가 누누이 강조해봐야 더 이상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한국사를 잘하고 싶어하는 우리 경찰 수험생들의 열망을 또 알고, 그래서 진짜 한국사를 제대로 성적 한번 내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교직에서 성적 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솔직히 뭐 어떻게 할 땐 다 자기 자랑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대한민국의 한국사 선생님 중에 교직 경력이 있고요, 학원 강사 경력이 있고요, 물론 인간 강사죠, EBS 경력이 있고요, 공무원 경력이 있고요, 경찰 한국사까지 강의하는 학원 강사 있으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데리고 나와 보세요.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혹시나 안 좋게 이야기하면 어디서든 네가 1등 못했던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강사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가르친 일로 실패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조금 더 안 좋게 이야기하면 한 자리에 듬직하게 못 있었다. 뭐 그러면 제가 그 변명은 할 말 없다, 그쵸? EBS는 왜 잘렸냐면 멋있게 잘렸어요. 민비 비판하는 강의했다가 조선일보에 이름 실리니까 내가 EBS 어떻게 잘렸다고 이야기 안 했나? 했어요? 아니야, 지난 시간에 했나봐. 지난번 반에 우리 한국사 깡패반은 안 했잖아. 지금 여기저기 제 기본이론 듣고 지금 들었다고. 그 EBS에 이제 민비 관련해서 비판했는 내용이 살짝 있었는데, 그때 PD가 괜찮다라고 했는데 조선일보 이름 석자 실리고 난 다음에 명성은 나쁜 여자 박정희 XX 해가지고 제가 일면에 이름이 실렸단 말이죠. EBS 사장이 명령을 내린 거야. CP면 굉장히 높죠. 총 프로듀서니까. 그래서 민비 관련 강의를 다시 찍어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 스타일로. 나 그게 화가 났어요. 내 강의를 EBS가 편집하는 건 상관이 없지. 나는 강의를 찍었을 뿐이고 나는 강의료를 받았으니까 당신네들 거니까 편집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 물론 악의적인 편집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나한테 세상에 내가 역사를 강의하는 사람인데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 스타일하고 그분만 가서 앵무새처럼 다시 이야기하라고? 내가 양아치야 거지야? 못하겠다 시발 그랬습니다. 잘렸어요. 그렇게 멋있게 잘렸어요. 잘려도 신념을 지키고. 근데 공무원 하다가 이제 이그잼 1타 됐고 크리스마스도 갔던 이유가 뭐냐면 수능이 필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험생들 중에 상당수가 제 이름을 이제 많이 알죠. 근데 지금 정확히 17년 1차 시험 준비할 때부터 이제 경찰 한국사를 공부하게 됐고, 그 친구들에게 한국사 깡패반 같은 거 관리반 여러 성적을 내주겠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뭐 들은 친구들은 또 들어. 제가 교직 2000년 9월에 발령을 받았어. 근데 11월 무렵에 사회과 선생님들 회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모교로 발령받았다는 이야기 했죠. 임용고사를 합격했는데 모교도 선발했기 때문에 저는 모교로 가겠다. 남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왕이면 임용고시 합격해봐야 막 어디 중학교 아니면 어디 막 지역의 학교, 군 단위 학교로 발령 날 수도 있는 건데, 이왕이면 모교에서 인문계 고등학생들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근데 11월 달에 회식인데 내가 좀 늦었어. 근데 내 전부 은사님들이에요. 담배 뻑뻑 피고 계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현필아 네가 내년에 좀 고생을 해야 되겠다. 왜요? 그러니까 한국지리를 수업해야 될 선생님이 아무도 없다. 어떻게 하냐? 네가 해야 되겠다. 청천날벼락이죠. 한국지리 수업할 수 있어?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근데 해야 된다면, 죽인다면 할 거 아니야. 똑같아요. 입장이 똑같아요. 이 학생들하고. 왜? 나는 나 고3 때도 한국지리를 안 했어요. 대학 때 한국지리 관련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역사 전공자 선생님이야. 근데 갑자기 한국지리를 가르치래.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오후 수업 가가지고 선생님 내년에 몇 학년 하세요? 그러니까 난 내년에 너희들 고등학교 2학년 한국지리 해야 돼. 한국지리. 그러니까 학생들이 깜짝 놀라죠. 선생님이 지리 알아요? 나 지리 몰라. 어떻게 가르칠 건데요? 공부해서 가르칠 테니까 믿고 따라와. 대신 저 뒤에 거 질문한 새끼는 죽여버리겠어.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는데요. 그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학년 중에 가장 학생들 구타도 많이 하고 체벌도 많이 하고 쉬는 시간 5분이고 공부 어마어마하게 시켰습니다. 전부 고3 담임 선생님들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가 뭉쳤는데 이거 광주에서는 1등 해야지. 내가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팔레시 고등학교에서 근무했으니까 1등 해야지라고 얼마나 학생들을 쥐어짜고 숙제하고 숙제 내주고 때리는지.
근데요, 광주에 한 50여 개 학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리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큰일 난 거지. 야, 이거 돌아버리겠다. 그래서 제가 밤마다 진짜 밤잠 안 자고 그렇게 새벽까지 공부해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한 회를, 그러니까 한 달락을 가르치기에 문제집은 10권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풀리는구나, 이렇게 가르쳐야지.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풀리더라는 걸 점수할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대신 저 뒤에 거 물어본 새끼는 죽여버리겠어. 뒤에 건 내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만약에 내가 그날 밤에 술 한 잔 마셔버리면 저는 학교 가서 자습시켜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6월 모의고사를 보는데 전범이었어. 옛날에 6차 교육과정 때, 7차가 아닙니다. 그때는 모의고사를 보면 각 학교마다 전국 학교에서 등수가 나와요. 네가 지리 선생님은 전국에 몇 등이고 영어는 몇 등이고. 그러니까 그게 강사의, 교사의 자존심이고 프라이드였습니다. 근데요, 학년도요, 영리한 학년이 있고 멍청한 학년이 있다. 근데 그렇게 선생님들이 막 쥐어짜고 숙제내준 그 학년이 좀 인성은 착한데 머리가 좋지 않은 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전 과목이 광주 10등 밖으로 벗어납니다. 그런데 한국지리가 남자 35개, 남자 한 30개 고등학교에서 1등 찍습니다. 남녀 합쳐서 한 570개 57개 고등학교에서 1등을 찍어요. 전국으로 갑니다. 남자 490개 학교에서 1등을 찍습니다. 남녀 합쳐서 970여 개 학교에서 1등을 찍어. 왜 안 놀래? 이게 말이 되냐고. 교직 경력 이거 6개월 만에 이게 이제 1년째 됐네. 1군 선거하잖아요. 이게 말이 돼? 왜?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 난 이건 너무 당연하게 내 성적이 다 자료가 있을 테니까 학교 이름까지 이야기하는 거야, 자신 있게.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야. 근데 전국 각지에 과학고, 특목고, 외고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외고와 특목고 학생들 다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성적이 나왔을까? 나도 깜짝 놀라서 이런 성적이 나오려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렇게 문제를 푸니까 풀리더라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내가 들어갔을 때 수업 태도가 안 좋으면 그날 그 반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그 전날 걸 복습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분필은 딱 사색 착 나지, 칠판 깨끗해야 되고요. 그러면 적당히 제가 지난 시간 걸 질문을 해요. 어련히 알아서 이제 시간이 한 달, 2달 정도 지나면 제가 먼 산 보고 있으면 학생들은 그 시간에 공포감을 느끼고 엄청나게 암기를 있습니다. 15번 일어나 그래요. 고위평탐에 대해서 7개 이야기해요. 덜덜 떨면서 5개 이야기합니다. 나와. 졸라게 두드러 맞아요. 그 새끼가 두드러 맞을 때 나머지 놈들은 고위평탄면 책장 넘기는 소리 장난 아닙니다. 옆에 물어보고요. 뭐야. 또 30번 일어나. 3개 이야기요. 나와. 또 맞죠. 누군가 7개 이야기할 때까지. 이 공포감에 입각해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아니 작년에 국사 가르칠 때는 그렇게 안 하시더니 왜 갑자기 한국지리를 강의할 때 이렇게 하시냐고. 근데요, 저는 진짜로 학생들한테 체벌을 했습니다만 감정 없이 공부시키려고 때렸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 지나면 투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선생님, 저는 15번인데 2달 동안 제 이름 4번 불렀습니다. 왜 16번은 한 번도 안 부릅니까? 우리 반 1등이 28번인데 이 새끼 맞는 거 다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떤 주에는 반에서 1등짜리만 이제 그 시키는 주예요. 딱 들어가가지고 전교 1등 번호 알고 와서 모른 척하고 불러냅니다. 28번 일어나겠죠? 왜디 뒤에서 어려운가 막 그래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걸 질문합니다. 나와. 때려요. 걔가 맞을 때 학생들이 느끼는 쾌감, 희열. 그래서 시험을 치렀는데 이런 성적이 나와요.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때 교직생활 1년 만에 벌써 목에 기부스 해요. 목에 기부스 한다는 말 알아? 목 이러고 다녔다고. 그렇잖아. 전국 1등 강사인데, 전국 1등 교사인데, 그러면 전국에 970여 명의 지리 선생님들이 지리를 시험 봤으면 내가 솔직히 965등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래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공부하는 게 많아져요. 찾아보는 것도 많아지고 질문도 많이 받고. 근데 이게 많이 하는 게 정말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거 이때 알았어요. 물론 저는 지금 한국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내가 하라는 것부터 한 거야.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한국사의 주류가 뭔지를 내가 알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수업을 예전에 공무원 강의할 때 한번 좀 해볼까 했는데, 공무원 학생들은 이렇게 남자애들도 좀 약간 여성스러운 아이들도 있고 내성적인 아이들도 있고, 혹시나 씨발 하고 내가 수업하고 엎어져 막 체벌도 하고 그랬을 때 혹시나 집에 돌아가다 내가 뭐 테러 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못했는데, 경찰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에서 한국사의 중요함은, 더군다나 시험이 가까워졌는데 한국사 하나 잡으면, 제가 지금 뭘 우연히 또 오늘 이렇게 얻어 걸리는데 합격생들이 와서 밥을 먹었어요. 그 중에 하나, 와, 영어를 너무 못해. 근데 영어를 인생 점수 맞았어. 그게 70점이야. 이번에
16년, 17년 1차에 17년 1차가 영어가 얼마나 쉬운지 아시죠? 여경은 90점 맞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영어를 못한 친구인데 시험이 쉬워서 70점 맞았어요. 간신히. 솔직히 남경도 그 정도면 합격 점수 아니야. 근데 국사를 95점 맞았대. 이번에 16년 학원 이름 대놓고 이야기할게요. 윌비스에서 지금 한 300명 가까이 면접하는데 국사 95점 남경은 자기 혼자래. 내 수업 들었대. 자랑이에요. 어? 자기는 한국사 때문에 합격을 했대. 생각을 해봐. 영어 70점인데 한국사 95 찍어버리니까. 그렇다고 형법을 잘 봤냐? 형법이 어려웠잖아요. 형법 한 65점. 간신히 선방한 정도인데 아주 잘 본 것도 아니죠. 근데도 합격을 했어요. 면접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 체력도 별로 못 봤는데도 점수 합격 점수니까. 그러니까 한국사 하나 때문에 정확하게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 그리고 한국사의 중요성은 경찰 학생들한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한국사 깡패방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개강은 7월 1일인데 제가 원래 이걸 OT를 막 준비하고 멋있게 막 자료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인강 학생들한테. 근데 내가 이걸 왜 영상 촬영하냐면 이거는 정확하게 OT용입니다. 이거는 오프라인용입니다. 인강의 한국사 깡패반 있어 없어? 정확하게는 없어요. 이건 영상으로 깡패반을 어떻게 강의하는 거 찍어? 몇 번 일어나 해갖고 막 물어보고 이리와 엎어져 막 해갖고 체벌하고 야 씨발 막 하는 거 찍어요? 불가능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국사 깡패반 OT용이야. 어떻게 운영될 건지만 이야기할게요. 자료는 좀 이따 이야기하면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100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자 이제 7월 1일 날 개강을 해요. 근데 7월 1일 토요일이야. 그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4시간씩 강의를 하고 2시간씩은 강제 자습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면 7시부터 9시까지는 강제 자습을 시키면서 복습까지 하는 거고 7시부터 9시까지는 저와 함께 상담도 계속 돌아가면 나머지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고 나머지 또 일부는 계속 저랑 상담을 하겠죠. 이 4시간 8시간 운영을 하고 5주 완성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량을 100으로 봤을 때 어떻게 구성하냐면 강의는 전체 공부량의 20%밖에 안 돼요. 강의가 20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 이론을 최소한 한 번 정도 공부했기 때문에 만약에 전시과다 그러면 전시과에 대해서 주저리 그리고 좋은 말 할 때 복습해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자습 내용을 암기하는 시간이 20%예요. 이 정도 시간을 줄 거야. 자 그럼 이제 뭐 들어가? 이게 됐으면 테스트 들어갑니다. 질의응답 들어갑니다. 질의응답 아까 13번 일어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일어나 해놓고 무장투쟁 지도 그려놓고 내가 시험에 나온다는 5개 무장투쟁 단체 나와서 써. 못 쓰면 체벌 들어갑니다. 체벌이 몽둥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때리겠어요. 이러면 신고하지. 나 잡혀가 감옥에 가. 박근혜랑 같이 갇힐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니까. 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손목임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때렸어요 예전에. 근데 체벌은 푸시업으로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푸시업 어차피 운동해야 되니까 푸시업 하나만큼 만점 맞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20%. 그 다음 이것과 관련돼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 시간 20%. 그리고 틀린 거 관련해서 왜 틀린지 확인하고 복습하는 게 20%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이론 강의는 시대사로 가죠. 여러분 시대사란 말 알아요? 시대사? 선사 국가영성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고대, 중세, 그리고 고려, 그다음 고려가 중세죠? 고려, 조선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정확하게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태동기 그리고 근현대사 가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사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이론서도 시대사고. 근데 기본적으로 책 자체가 필기노트이기 때문에 필기노트는 분류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필기노트 내용을 기본적으로 암기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사가 아니라 분류사로 이번에는 이걸 진행할 생각입니다. 분류사가 뭔지 아세요? 정치사만 한꺼번에 쭉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경제사나 문화사 할 때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옵니다. 수치체제 나오면 한 방에 수치체제 다 정리하는 거야. 그래 수치체제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어주고요. 토지제도만 한꺼번에 다 보는 겁니다. 불교를 보면 고대 불교부터 조선 불교까지 불교만 다 보는 거예요. 유학을 보면 유학만 다 보는 거야. 정치사 고려 쭉 하고 그다음 조선 쭉 들어가는 겁니다. 정치사만 한꺼번에. 통치체제 한꺼번에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분류사 체제로 주제를 잡아가지고 시대사가 아닙니다. 분류사 체제로 주제를 잡아서 할 거고요. 기본적인 교재는 필기노트. 근데 거의 대부분 지금 필기노트가 다 있을 거야. 필기노트 가지고 하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 기본 이론 강의에서 받았던 OX 자료를 조금 변형해가지고 다시 한번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은 독특한 프린트들 상당히 많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시험지
10문제짜리 보는 시험지가 10회 정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값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냥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와서 저랑 현장에서 뜨겁게 부딪히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은 이 한국사 깡패반은 어떤 학생들이 제일 좋냐면 한국사를 해도 안 되고 지금 현재 70점의 성적을 맞을 만한 자신이 없는 학생들, 저 아래 바닥에서 헤매는 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지리 같은 경우는 전국 1등을 찍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나? 근현대사 같은 경우 내가 고3 담당하면서 39% 학생들을 1% 전국 4% 안에 1등급 찍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 과정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냐면 가능하거든요. 한국사가 해도 안 되는 친구들 데려다가 내가 갑자기 90점, 95점 맞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건 장담 못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사 깡패반 친구들 중에 일부는 최소한 절반 가까이는 진짜 90, 95 가까이 가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모든 학생이 다 90, 95까지는 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한국사가 50, 60 친구들은 7, 80, 8, 90까지도 올려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랑 한국사 깡패반에 와서 고생하는 친구들의 지금 한국사 점수보다 반 전체 한국사 평균 점수가 평균 20점은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고생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거 내가 쉽나? 내 애들이 이제 6살, 5살 얼마나 귀여운지 알아요? 그 귀염둥이들 놔두고 내가 주말마다 나와서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마음 먹고 고생하고 한번 뒹굴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국사 깡패반 놀래라. 정말 이게 새로운 노량진 시장에 노량진 학원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렇게 관리반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방금 내가 진짜 멋있는 멘트를 생각을 해놨는데 다른 생각하다 깜빡해버렸다. 어떻게 한 중에 뭔 짓거리입니까? 약간 어떻게인지 여러분 성적 올려서 17년 2차 시험 한국사가 안 나와서 고민하는 친구들 다 해결시켜주고요. 혹은 18년 1차 시험 준비한 친구들 한국사를 좀 미리 잡아놓을 수 있도록 좋은 기회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사 깡패반은 계속 유지될 거예요. 지금 일단 한국사 깡패반 1기 오리엔테이션 촬영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한국사 깡패반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멋있게. 아니야, 지금 한국사 깡패반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지금 광고 OT인데 한국사 깡패반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한국사 깡패반 OT를 듣기 위해 이렇게 오신 학생들이에요.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이 곧 될 것 같아요. 마감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일주일 만에 마감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하고 협의하기로는 만약에 마감이 되면 하루에 2개 반을 운영해가지고 오후와 저녁과 나눠놓고 오후반 학생들은 조금 일찍 와서 공부시키고 오후에도 공부시키고 아니면 저녁반 학생들은 낮에 일찍 와서 작업시키고 밤에 제가 깡패반 운영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한국사 깡패반이 50명 모집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마감이 되면 2개째 반로 넘어가는 건데 아마 2개 반이 만들어지면 성적 일일이 상담을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반을 좀 구성해볼까 성적이 조금 좋은 반과 조금 덜 좋은 반으로 나눠볼까도 생각 중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7월 1일까지 한 25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빨리 등록을 하면 할수록 먼저 선관리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서약서 써서 내야 돼요. 서약서 써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개인 카드, 개인 자료 몇 점 맞는지 이거 전부 다 만들어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강의 계획서도 따로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영할 테니까 이걸 써주시면 바로 관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깡패반 시작하기 전부터 역사 7월 1일 개강하기 전에 이런저런 공부를 해오라고 숙제도 내줄 테니까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한국사 깡패반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